정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변호사 유한별. 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할 때, 답답할 때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다 저희 방송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별 변호사와 함께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지금 1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그러게요. 빠른가요? 너무 빠르죠. 네. 병원년 새해라고 뭐 달리는 말 이런 얘기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럴 때일수록 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좀 연초에 해결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고민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장수사랑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시동생과 돈 거래를 하셨는데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용증도 없는 상황이고요. 법으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가족 사이에 이런 문제 너무 참 난감하고요. 곤란한데 게다가 지금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차용증이 없다고 하셔서. 아, 진짜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들 중에 네. 하나예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꼭 이렇게 지인 사이에 많이 그쵸. 가까운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 네. 우리 사이에 돈 빌리면서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라는 암묵적인 이것은 뭔가 예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간의 정이 아니다. 그쵸. 이런 정서가 많은 분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뭐 물론 뭐 이 이야기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시청자분들 많이 보고 계시니까 아무리 가까운 지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 하나 정도 남겨놓을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는 갚겠다, 안 갚으면 내가 뭐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다 이런 거 간단하게라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장수사랑님 사연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 이게 사실 이걸 만약에 법적으로 하실 생각이셨다면 저희에게 고민 상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가족 간의 일이니까 뭔가 좀 뭐랄까요? 그렇죠. 예, 부드럽게 해결하고 싶어 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만약에 원하신다면 뭐 형사 조정이라든지 네. 뭐 민사 소송이나 뭐 지급 명령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증거가 없고 증거 아마 이제 이체를 계좌 이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계좌 이체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뒤를 생각하셔서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시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일단 갖고는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뭐 통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이용을 하셔서라도 언제 빌려가신 그 돈 언제 돌려주실 거냐 예. 이렇게 특히 이제 날짜가 좀 구체적으로 뭐 24년 11월경에 빌려가신 그 돈 언제 돌려주실 수 있냐 저희가 많이 힘들다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쪽에서 뭐 지금 돈이 없다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무슨 돈이냐 이렇게까지 하신다 하면 목격자 이 사건을 아시는 분 아마 남편분 아실 것 같아요. 네. 남편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녹음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음을 하시면서 그때 내가 당신 동생에게 우리가 이렇게 빌려주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받아오는 게 어떻겠냐. 네. 내가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 당신 좀 말을 해달라.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시가 식구 중에서 좀 본인하고 좀 가깝고 좀 본인에게 호의적인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하고 좀 이야기하시는 내용이라도 조금 녹음을 해놓으시면 추후에 좀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아무리 제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네. 가족 간에 그렇게 송사를 통해서 대역을 반환받는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좀 가운데 중재하시는 남편이나 뭐 시동생의 뭐 아내분 동서라든지 뭐 아니면 시부모님이시라든지 좀 가까운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잘 나누어서 제가 이걸 당장 받기가 어렵다 하면 예. 나누어서라도 좀 받고 싶습니다. 저희도 좀 형편이 어렵습니다 예. 하면서 좀 중재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언제 이렇게 좀 나눠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어쨌든 받아내시는 문서를 좀 작성을 하시고 이거를 그냥 공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증이요? 네, 예. 이제라도 그때는 차용증을 작성 못 하셨지만 이런 내용을 좀 공증이라도 받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시동생 입장에서도 좀 진지함, 심각성 이런 것에 네. 대한 좀 경종이 울릴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이게 가족 사이에 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쉽지는 네. 않죠. 장수사랑님 혹시 또 해결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희 또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네,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좀 원만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해결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 고민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닉네임 행복한 춘식이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권리금까지 지급하고 카페를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근처에 다시 새로운 카페를 창업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을 제재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도 참 고민되는 상황이겠어요? 네, 많이들 그 영업 양수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춘식이님께서는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있으실 거예요. 권리금을 지급을 하셨을 때 그 안에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우리가 경업금지 의무라고 하죠. 경쟁하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네.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다 하면 우리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라는 것이 발생을 해서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같은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 예를 들면 우리 광주광역시에 계신다고 하면 뭐 담양군이라든지 나주시라든지 네. 인접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까지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약정이에요. 네. 그런데 권리금만 주고 받으신 경우에는 안 되는 거고 그 내용에 그 시설 설비 외에도 우리 뭐 거래처라든지 뭐 영업 노하우 있잖아요. 그쵸, 카페라고 그쵸. 하면 네. 메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카페에서는 이 메뉴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일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시피를 전수받는다든지 하셨을 때에는 그것은 분명한 영업 양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양도 양수 앞두고 있는 분들도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양도 양수 앞두고 계신 분들 권리금 금액에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그 내용 안에 같은 경업 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계약을 앞두신 분들께서는 이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권리금의 뭐 5배, 10배를 위약금으로 준다라는 특약을 하나 넣어두시면 아무래도 본인을 확실히 보호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카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카페는 좀 민감하죠. 카페 사장님과 좀 인적인 그런 교류가 손님들 입장에 생길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또 네. 메뉴가 또 같은 메뉴라고 하더라도 이 집 카페 모카와 저 집 카페 모카가 또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예,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의 카페 근처에 똑같은 걸 내서 내 손님들이 될 분들을 데려간다 하면 이거는 분명히 경업 금지 의무 네. 위반이기 때문에 영업 중지 청구하실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을 수도 있나요? 경업 금지 조항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꼭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좀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넣으셔야 네. 되고, 그렇지만 좀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영업 설비만 인수한 게 아니라, 뭐 그 안에 레시피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고객 뭐 거래처라든지 이런 걸 다 나한테 넘긴다 하면 기본적으로 영업 양도 양수라고 보기 때문에 경업금지 위반에 걸릴 확률이 높지만 네. 좀 더 안전하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 의무를 반드시 좀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하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호사님이 직접 또 담당하셨던 사건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이제 그 사건이 많이 오는데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에요. 네. 네, 상속 포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시면 상속 재산도 물려받지 않으시고 채무도 부담하지 않으십니다.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속하는 재산 안에서만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물려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 포기는 예를 들면 내가 그 물려받는 재산이 1억인데 네. 우리 아버님의 채무가 한 5억 되는 것 같다. 예. 그리고 뭐 더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채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상회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권리 분쟁에 휩싸이지 않고 간단하게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3개월 내에만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고 한정 승인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저희가 권해드리는데 아버지 재산이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채무가 대략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채무가 더 작은 경우. 네. 예.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영위하셔서 사업상 개인적인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보증 채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드러난 2억, 3억 뭐 근저당 채무 같은 게 드러나겠죠. 그런 채무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발생한 차용증 채무라든지 이런 채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불이의 타격을 본인이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다른 점은 한정 승인은 내가 한정 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 부담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상속 포기를 내가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상속인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었는데 내가 상속 포기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직계 존속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에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시 한번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상속 포기를 하시면 이제 형제 자매 아버지의 형제 자매 뭐 고모나 뭐 삼촌이나 네네. 이런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또 안 하시면 또 반개 사촌 이내 반개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속 포기를 자녀분께서 하러 오신다고 하면 조금 다소 번거롭더라도 네. 본인들의 그 상속 포기로 인한 피해를 또 친척들이 부담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사촌 이내의 친족분들한테 의사를 확인해 오시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뭐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해서 한 번에 상속 포기를 좀 네. 하셔서 그로 인한 분쟁 때문에 남은 분들께서 네네. 좀 곤란함 겪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분쟁이라 하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제 상속 포기를 했는데 추가 채무가 나중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포기한 분 말고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거를 그렇죠. 갑자기 떠안게 돼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녀분이 상속 포기했는데 그 후순위 상속인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채무가 발생을 하면 네. 그분들은 이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네네. 이제 상속 네. 포기나 승인, 한정 승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하기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네.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참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